지금 캐나다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캐나다는 더 이상 캐나다 사람이 아닌 인도인과 중국인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한국으로의 이민을 알아보는 현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캐나다 남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나고 자란 올리버입니다. 30년 가까이 저는 캐나다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눈 덮인 로키 산맥부터 토론토의 다채로운 문화까지 이 모든 것이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믿음을 접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캐나다는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를 떠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국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일하며 세계 각국을 돌아다녔지만 여행을 마칠 때마다 캐나다로 돌아오는 순간이 항상 가장 행복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캐나다만큼 평화롭고 포용적인 곳은 없다고 확신했으니까요. 몇 년 전 봄 회사에서 한국 출장을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 그렇게 먼 나라를 가야 하나 싶어서 투덜거리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저에게 그저 삼성과 현대, 그리고 K-팝이 있는 먼 나라였을 뿐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그 빠른 속도감과 효율성에 놀랐고 생각 이상으로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강남에서 미팅을 마치고 종로로 향하던 중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까지 방전되어 당황하던 찰나 어떤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영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 영어가 유창했던 그녀는 제 목적지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저는 감사의 마음으로 커피 한 잔을 대접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한국 여성의 이름은 이지아였습니다. 지아는 전통 공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디자이너였고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만남은 예상치 못하게 길어졌고 주말에는 그녀가 서울 시내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 북촌한 옥마을의 정취,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야경까지 모든 순간이 특별했습니다. 저는 지아와 사랑에 빠졌고 일주일간의 출장이 끝난 후 저희는 1년간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제가 휴가 때 한국을 오거나 지아가 캐나다를 오는 굉장히 먼 연애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휴가를 이용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고 남이섬의 눈 덮인 메타세코이아 길에서 지아에게 청혼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지아에게 캐나다는 정말 살기 좋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여유 있는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와서 함께 살자고 제가 그녀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혼식은 서울의 작은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지아의 가족들은 처음에 해외로 떠나는 딸을 걱정했지만 제가 준비한 짧은 한국어 인사말에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그해 봄, 저희는 토론토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완벽했습니다. 지아는 이웃들의 친절함과 도시의 깨끗함에 감탄했고 저희 집은 두 문화가 조화롭게 섞인 작은 천국 같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우리가 알던 캐나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론토에 정착한 첫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아는 새로운 환경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했고 저는 그녀에게 캐나다의 아름다움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주말마다 나이아가라 폭포, 알곤퀸 국립공원 같은 명소들을 방문했고 저녁에는 토론토의 다양한 레스토랑에서 세계 각국의 요리를 즐겼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는데 지아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조깅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친절했고 옆집 마사 아주머니는 종종 직접 구운 머핀을 들고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지아는 이 작은 커뮤니티에 감동했고 캐나다인들의 따뜻함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여기 사람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이웃과 어울리네요. 지아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났을 때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새로운 가족들이 속속 이사 오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인도와 중국에서 온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다양성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캐나다는 원래 다문화 사회니까요. 어느 주말 지아와 함께 동네 슈퍼마켓에 갔을 때였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영어로 대화가 오갔던 장소가 이제는 힌디어와 중국어로 가득했습니다. 계산대에서 일하던 캐나다 학생들도 이제는 보이지 않았고 대신 인도와 중국에서 온 직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지아는 이 변화에 약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낯선 언어로 둘러싸인 환경이 그녀에게는 오히려 또 다른 문화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온 그녀에게 갑자기 인도와 중국 문화가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통계를 보니 실제로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캐나다에 들어온 50만 명의 이민자 중 무려 26.8%가 인도 출신이었고 유학생의 경우에는 41%가 인도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런 급격한 인구 변화는 우리 동네에서도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지역 상권도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지아가 좋아하던 작은 베이커리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인도 식료품점이 들어섰습니다. 거리의 간판들도 점점 영어보다 힌디어와 중국어가 더 많아졌습니다. 주말에 산책하던 공원에서도 이제는 인도 커뮤니티의 크리켓 경기가 열리고 중국 노인들의 태극권 모임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캐나다가 이런 모습이었냐고요. 사실 저도 이런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는 당황했습니다. 모든 곳이 다 이렇지는 않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수도 있고. 제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집에서 가까웠던 작은 카페도 이제는 인도 음식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주인 레이첼이 손님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주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들어갈 때마다 낯선 얼굴들 뿐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역 고등학교 앞에서 일어난 광경이었습니다. 캐나다 청소년들이 먹거리를 파는 가판대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는데 주인이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인도 이민자들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가판대 주인은 캐나다 청소년들보다 더 낮은 임금에도 기꺼이 일하려는 이민자들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지아는 이 모습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캐나다가 그토록 평등하고 기회가 넘치는 나라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그녀 자신이 또 다른 소수 그룹 속에서 살게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이런 변화가 단순한 다양성의 증가가 아니라 균형의 붕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캐나다의 다문화 모자이크가 아니라 마치 작은 인도나 중국 도시에 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저 과도기일 뿐이라고 곧 모든 것이 안정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 변화가 얼마나 깊고 광범위한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했습니다. 동네의 변화는 단순히 문화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우려스러운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들어본 적 없던 범죄 소식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매치기 사건이나 자전거 도난 같은 경미한 범죄였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 요즘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지만 저는 큰 도시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아에게도 괜찮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집에서 불과 2블록 떨어진 편의점이 강도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인도계로 보이는 젊은 남성 셋이 칼을 들고 들어와 현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건은 우리 동네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아는 그 소식을 듣고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강도 사건이 매우 드물다며 캐나다가 안전하다고 했던 제 말을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그저 우연한 일이라고
모든 나라에서 범죄는 일어날 수 있다고 변명했지만 내심 저도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아와 함께 주말장을 보러 대형마트에 갔을 때였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3명의 남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모두 인도계로 보였고 그중 한 명이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방과 지갑을 내놓으라며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저는 즉시 지갑을 건넸지만 지아는 놀라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그녀의 가방을 잡아당겼고 지아는 균형을 잃고 아스팔트 위로 넘어졌습니다. 그녀의 비명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몰려왔고 강도들은 지아의 가방을 낚아채 도망쳤습니다. 지아는 팔과 무릎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고 머리도 약간 부딪혀 병원에서 하룻밤을 입원해야 했습니다. 육체적 상처보다 더 깊었던 것은 정신적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지아는 밖에 나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당신이 말했던 안전한 캐나다는 어디에 있나요? 병원 침대에서 지아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옆에 있었는데도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서가 부족해 범인을 잡기 어렵다는 설명뿐이었습니다. 담당 경관은 심지어 요즘은 밤에 혼자 다니지 말고 귀중품은 잘 보관하라는 식의 조언만 건넸습니다. 지역 신문을 찾아보니 충격적인 통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강도 사건이 지난 1년간 68% 증가했고 그중 상당수가 새로 형성된 인도계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웃 데이비드는 자동차 도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보험료까지 오르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단지 내 주민 모임에서는 자체 순찰대를 조직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지아의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점점 집에만 머물렀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밖에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디자이너였던 그녀가 이제는 창문을 2번, 3번 확인하는 불안한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지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불안증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을 시작했지만 나아지는 속도는 더뎠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지아를 보며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캐나다가 아니에요. 지아가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저를 깊이 찔렀습니다. 사실 저도 더 이상 이곳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제가 자라며 사랑했던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한 걸까요? 하루는 우연히 이웃 노부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40년 넘게 이 동네에 살았다는 그들은 최근 몇 년간의 변화가 너무 급격했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이민자 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곧 캐나다는 없어질 거야.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아에게 거짓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다른 선택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지아의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심리 상담과 약물 치료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계속 일해야 했고 직장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25년 초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과 캐나다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산 목재, 철강, 자동차 부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캐나다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우리 회사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 시장에 의존하던 많은 투자 프로젝트가 중단되었고 경영진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들이 먼저 해고되었고
제 부서도 25%의 인력 감축 대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지난 분기 대비 투자 수익률이 22% 감소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대규모 인력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회사 대표가 전 직원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직장 동료 마이클은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지만 몇 개월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9%에서 14%로 급증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캐나다의 경제적 미래가 점점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회사 근처 식당에 갔을 때였습니다. 예전에 캐나다 대학생들이 일하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직원이 인도와 중국 출신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면서 우연히 주방장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괜찮습니다. 본국의 가족들에게 돈을 보낼 수만 있다면요.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청년 실업률 급증의 한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국민들 사이에서 이민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61%가 이민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웃 마크는 20년간 운영하던 하드웨어 가게를 닫아야 했습니다. 대형 체인점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주요 원인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쟁자들과 싸울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난 내 직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고 싶었어 하지만 다른 가게들은 불법으로 이민자들을 고용해 절반의 임금만 지불했지. 마크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지아도 이런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디자이너 경력을 살려 캐나다에서 일하고 싶어 했지만 취업 시장은 냉혹했습니다. 몇 차례 면접을 봤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그중 한 회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인상적이지만 저희는 더 낮은 임금에 일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저를 깊은 고민에 빠지게 했습니다. 우리의 캐나다 생활이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안전 문제, 경제적 불안정, 그리고 사회 전반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곳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장소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느 저녁 지아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캐나다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지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여기서의 삶이 우리가 꿈꾸던 것과 다르다는 걸 느껴요. 지아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수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으로의 이민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캐나다보다 치안도 좋지 않은 미국은 아내에게 더 두려움을 불러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이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 생각을 듣더니 처음에는 제가 한국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 대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 생각이 점점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이며 경제적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의료 시스템, 교육 수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지아에게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전문적인 네트워크가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하겠지만 당신이 캐나다에서 용기를 내준 것처럼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국으로의 이주를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캐나다에서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 살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찾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이주를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우선 철저한 조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캐나다를 벗어나 어디로든 가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이었지만 점차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이것이 단순한 도피가 아닌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의 생활 환경, 경제, 문화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고, 토론토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 센터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계 캐나다인들은 한국의 장점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예요. 밤늦게도 여성들이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죠. 센터의 이 소장님이 말했습니다.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에 대한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IT, 반도체,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기업들은 계속해서 혁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SK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외국인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어요. 최근 한국 기업에 취업한 캐나다인 마이클이 조언했습니다. 온라인 한국어 학습 커뮤니티에 가입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저처럼 한국으로의 이주를 고려하는 캐나다인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캐나다의 변화에 실망한 사람들이었죠. 캐나다가 이민자들의 천국이라면 이제 우리가 이민자가 되어 새로운 천국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룹의 한 회원이 쓴 글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지하의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했을 때 그들은 서울의 거주 환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의 효율성,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 그리고 첨단 주거 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들은 최신 기술로 지어져 있어 24시간 보안 시스템은 기본이고 바닥 난방까지 완벽해서 겨울에도 아주 따뜻해. 장인어른이 설명했습니다. 우연히 동네 슈퍼마켓에서 만난 이웃 제니퍼는 자신의 딸도 한국의 국제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다며 그곳의 교육 환경이 얼마나 우수한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고 교육에 대한 열정과 존중이 남달라요. 게다가 학교 폭력이나 마약 문제가 거의 없어서 교사들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대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저희 거주 단지 내에서도 한국 이주를 고려하는 가정이 우리뿐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주말 바비큐 모임에서 만난 스콧 부부는 자신들도 한국 이주를 위한 정보를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싱가포르와 한국 사이에서 고민 중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사계절과 문화적 다양성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스콧이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사부 매니저는 최근 퇴사자들 중 상당수가 해외 이주를 선택하고 있다며 이런 경향이 계속될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능력 있는 인재들이 캐나다를 떠나고 있어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로의 이주가 늘고 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주거 환경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콘크리트로 지어진 튼튼한 아파트들과 첨단 보안 시스템, 그리고 효율적인 온돌 난방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목조주택이 많은 캐나다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단열과 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겨울에도 실내는 항상 따뜻하죠. 한국에서 살다 온 친구 데이비드가 설명했습니다.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취업 가능성도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투자회사와 예비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들은 제 경력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지식이 있는 외국인 전문가를 찾고 있었어요. 정식 인터뷰를 준비해 봅시다. 인사 담당자가 제안했습니다. 지아는 이런 정보들을 들으며 점점 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니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신의 금융 지식과 제 디자인 경력을 모두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아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주 준비를 위해 집을 매물로 내놓았을 때 예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구매 문의의 대부분은 새로 캐나다에 온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우리가 떠나려는 캐나다의 꿈을 좇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계획은 구체화되었습니다. 집을 팔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한국에서의 새 출발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후
2025년 여름에 인천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우리도 그 흐름에 맞춰 변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때 이민자들의 천국이라 불리던 캐나다를 떠나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서 새로운 이민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올리버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때 이민자들의 천국이라 불리던 캐나다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인도와 중국 출신 이민자들의 급증으로 인해 치안 문제가 심각해지고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캐나다인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과 안전성, 첨단 기술력, 우수한 교육 환경 등 한국은 분명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캐나다인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이제는 한국으로 이주를 고려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들이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에게 기대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